산업단지의 거주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언덕 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1압동이 가장 선호되는 동이라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입신고가 2022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된 물건이죠. 산업단지에 붙은 아파트가 인테리어가 다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 3천만원대라면 아주 싼 가격에 경매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은 대구 달성군 농공읍 남리에 위치한 경일 아파트입니다. 먼저 지도부터 살펴볼게요. 지도 보시면 해당 아파트는 대구 농공초등학교와 북동중학교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학교가 인근이라서 선호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대구 북동초등학교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농공산업단지가 크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산업단지의 거주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보시면 세대수는 330세대이고요. 전용 14평, 15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신자가 살거나 아니면 2인 가족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가 되겠죠. 4인 이상 대가족이 살기에는 조금은 좁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네, 해당 아파트 로드뷰 살펴보시면요, 입구에는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마트뿐만 아니고 학원, 태권도까지 거주민들이 생활 편의시설을 충분히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2동 쪽은 약한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 옹벽이 보면은 이렇게 경사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경사를 가진 지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덕 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1압동이 가장 선호되는 동이라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건 개요 살펴보시면 사건 번호 2022타경 1968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남리에 위치한 경일 아파트이고요. 전용 면적은 46.38m2, 14.03평 정도 될 거고요. 채무자는 정땡땡님이시고 4,700만원에 최초 감정되어서 유찰 후에 6월 27일 날 3,290만원에 시작합니다. 권리분석 살펴보시면요, 등기부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등기부 현황상 현재 채무자는 2011년 8월 29일 날 매매를 했고 21년 3월 16일 날 가압류가 있고요. 그리고 22년 7월 5일 날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이 중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는 날짜와 접수 번호가 빠른 가압류가 되겠죠.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의 권리들은 모두 낙찰 후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재미있는 건 임차인 현황인데요. 임차인이 22년 3월 달에 보증금 3천에 월세 17만원에 전입을 했지만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는 늦었죠. 그렇다 보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만원은 가압류의 배당 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므로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 설정일인 21년 3월 16일 기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2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아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받으니까 1천만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배당은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분석 보시면요, 아파트 입구인데 이렇게 층수가 낮은 아파트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해당 호실 현관문이고요. 여기 좀 지저분하게 얼룩덜룩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호실 위치인데요, 양 끝은 아니고 끝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간 위치라서 그리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 살펴보시면요, 해당 아파트 가장 낮게 나온 매매 가격은 4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5,500만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아마 이거는 인테리어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2022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된 물건이죠. 그래서 가격 기준을 어디에 두냐, 약 5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코 실거래가를 보시면 22년 8월에 4,550만원에 거래됐고 21년 12월에는 4,3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평형대가 좀 작은 평형대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에 3천만원 전세, 19년 3월 1천만원 전세, 전세가는 3천만원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월세를 살펴보시면 22년 7월 28일 날 200에 25, 21년 12월 20날에 300에 30, 거의 300에 30에서 200에 2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 입찰가 분석해 보시면요, 아까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잡는다 했죠. 우리가 세핑 인테리어 된 물건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매매가의 1.5%인 취등록세가 약 75만원 정도 들고요. 14평이니까 명도비는 140만원 정도 줄게요. 미납관리비 확인 안되고 요거는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인테리어는 돼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우리 차익은 478만원으로 잡고 이걸 통합해서 계산해보니까 낙찰가는 4,307만원이 적당하다. 여기에 대출 80%를 받으면 약 3,445만원을 대출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익률 분석 들어가 볼게요. 매매가에서 대출 빼고 취등록세, 명도비, 관리비를 더한 다음에 월세 보증금 200에 25를 빼주면 순투자금은 877만원이 되고요. 월수익은 보증금 200에 25니까 월수익 25만원. 월이자는 아까 80%인 3,445만원의 월이자 5.5%를 계산해주면 월에 15만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되고요. 월 순수익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연 단위로 환산하면 13.68%의 연수익률이 발생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은 아주 소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경매 초보자가 한번 입찰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세입자가 안에 인테리어가 됐기 때문에 3,000에 12만원이라는 계약 금액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셔서 그런 인테리어 유무가 확실한지 심증적인 거를 물증적인 걸로 바꿔야겠죠. 그런 것들 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라든지 전체적인 지역의 분위기 등을 확인해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또 콘텐츠를 제작해 볼 테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